사회적 거리두기 다음 주부터는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단계입니다. 2.5단계라고 불러야 할까요? 달라진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일요일 0시부터 그 다음 주 일요일 밤 12시까지 강화된 수도권 방역 조치가 내려집니다. 수도권에 있는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까지만 거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그 장소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포장하거나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점, 제과점이고요. 단 프랜차이즈형 카페, 그러니까 뭐 유명한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데는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그 장소에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포장하거나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자출입 명부를 인증하거나 수기로 출입 명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종사자들은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용하는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데 음식을 섭취할 때만 제외합니다. 그렇지만 음식 먹을 때가 아니면 다시 써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의견입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일각에서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그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정부는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하되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불편한 점이 많아지겠지만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수도권의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합니다. 피트니스 센터,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도 집합 금지가 적용되어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을 권고합니다. 자, 교수님 2.5단계다 이렇게 이제 붙였습니다만 지금은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발표된 그 내용은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수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거의 다 3단계에 준하는 것처럼 셧다운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좀 저 발표에서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예. 분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라고만 표시를 하셨는데 네.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서 닭집이라든지 이런 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그 유권 해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부분은 좀 아직 확실치가 않고 예. 학원인 경우에 있어서도 저기 지금 인원에 상관없이 모두 비대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원격. 그러면 2-3명이 모여서 하는 과외 공부도 안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학원이면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 학원인데 2-3명도 지금 완전히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인원수에 상관없이라고 앞에 붙어 있거든요. 예. 그럼 사실 3단계에서도 거기까지는 아닐 것으로 3단계는 보이는데 10명까지니까요. 인원 규모 상관없이 집합 금지, 비대면 수업만 허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아마 학원은 전부 셧다운이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사실 학원에 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강의를 듣지 저 학원에 갈 일이 없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강력한 조치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예. 지금 사실상 3단계 또 그 이상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상황인데 일부 매체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3단계로 정해놓으니까 2.5단계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3단계 가는 것이 지금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자꾸 망설여지게 되는데 차라리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해서 5단계 정도 한 다음에 그걸 그때그때 이렇게 좀 규정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했던 데가 있던데요. 그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지금 3단계라는 것이 상당히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이상 없어서 이런 예. 일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편차가 많이 있어갖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서울 수도권은 어떤 광주는 또 좀 더 강력한 단계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광주에 있으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또 서울의 상황을 잘 모를 수밖에 예. 없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그 규제라 혹은 이 방역 지침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고 간결해야 될 수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방역 당국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또 지금 서울 수도권이 제일 엄중하기 때문에 제일 많은 인구가 있고 잘 규정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냥 보기에도 좀 저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예.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고 국민들이 잘 알 수 있을 만큼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석 의원께서는 지금 3단계로 돼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이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있겠죠. 이게 이제 사실은 미리 이런 상황이 올 거를 예상을 해서 방역 단계 구분을 미리부터 세분화해 놓은 상황이 아니고 어쨌든 그 심각성이 확대되면서 다소는 좀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이로 인해서 영업 제한을 받는 그런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저 방역 단계를 정부가 정하면서 주로는 이제 이 감염병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 이 방역 단계를 예.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역 단계를 이렇게 높임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미리 사실은 잘 검토를 못한 측면이 예.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선은 정부가 이렇게 단계를 올렸기 때문에 향후 8일간 저게 잘 이제 준수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또 이로 인해서 뭐 앞으로 이제 8일간을 예정했지만 그 이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수도권에 저로 인해서 영업 차질이 불가피한 점포 수가 한 뭐 50만 개 가까이 되고 그중에 음식점만도 한 28만 개가 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대책도 동시에 정부가 좀 검토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 네. 이번에 3단계가 마지막 단계인 걸 처음 알았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보통 뭐 5단계, 10단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던데, 예. 뭐 3단계가 끝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데, 지금 3단계를 뭐 5단계로 나눈다든가 추가로 그리고 뭐 7단계로 올리고 지금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장기적 과제를 놔두고 지금 일단 2.5단계로 갔다면 이 부분을 얼마나 국민들에게 홍보를 잘하고 그리고 납득을 잘 시키고 이해를 잘 시킬 수 있도록 지금 뭐 이렇게 MBN 같은 종편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좀 유도를 한다든지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대구 같은 경우를 보면요. 2월 29일 날 피크가 나옵니다. 741명의 환자가 나옵니다. 확진자가. 그런데 그때부터 3월 1일부터 뭐 예를 들어 서문시장 같은 경우가 500년 만에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폐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상인들도 협조를 하고 시민들도 협조를 하고 아예 유동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유동인구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참으면 3월 12일에 가면 확진자보다 완치자가 더 많으면서 피크가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촉을 지금 많이 끊으면 끊을수록 이게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지금 2.5단계로 갔다는 것을 국민들이 일단 정부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았다면 오늘부터라도 과감하게 좀 접촉을 확실히 끊어주면 네. 닷새나 일주일이 지나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집단 이성을 좀 발휘하셔서 조금만 참아주신다면 다음 주 정도 되면 확실히 확진자가 줄어든다. 예. 이것을 과거 사례를 보면 그 분명히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믿어주시고 따라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그렇게 바람입니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네, 좀 교수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그 내용이 잘 홍보가 안 돼요. 공지가 예. 안 됐어요. 예를 들면 3단계는 10인 이상 실내 집합금지라고 저희가 그렇게 배워왔는데 지금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 상관없이 예.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3단계는 아니고 지금 중간 단계라고 정부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0인 이하는 되는 거냐.
교섭선 되는 거냐 이런 예.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아예 단계를 폐지하든지 구체적인 조치를 그냥 국민께 홍보하든지 아니면 단계를 유지하되 자세한 설명을 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 저 부분은 정부에서 분명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1명부터 10명 사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정해놓은 단계, 그 3단계로 들어가면 앞에 나와 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2.5단계 사실상 3단계로 하면서 당장 급하니까 지금 뭐 3단계에 준하는 10인 이상 금지, 경기 중지, 뭐 모든 다중시설의 뭐 중단 이런 것을 하기는 좀 곤란하고 다만 일부는 3단계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사실 단계에 맞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께 설명을 하면서 예.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에 상관없이 대면 수업하면 예.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10명 3단계 아니니까 예. 10명 이하는 되는 거냐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건당국에서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예.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학원은 인원에 상관없이 안 되는데 학원이 아닌 과외 공부일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좀 예. 구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런 부분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확진자를 차단하는 것도 있지만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병실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중증 병상 확보가 현재 매우 간당간당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서 병상 상태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수도권 코로나 현장 대응반을 찾아서 병상은 지금 얼마나 확보가 돼 있는지, 생활치료센터 확대 방안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관련 영상을 좀 보시죠. 병상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병상에 대한 준비 상황이 어떠한지 설명을 듣고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쉽게 국민들이 아시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의 병원장님들을 포함해서 저희 공동대응단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5일 정도 후까지는 대략 예측이 가능한 만큼은 저희가 어느 정도 확인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매일매일 추가로도 병상을 만들어주고 계신 상황이어서 다만 지금 환자보다 뭐 예를 들어 2배, 3배가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병상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경기도에서 입원을 못 해갖고서 자가격리하고 계신 분들이 확진된 후에는 지금 자가격리 예.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5일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고 지금 병상이 가능하지만 5일이 지나면서 2배, 3배 늘어났을 때는 지금 어렵겠다 하는 부분하고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중환자실의 문제는 뭐 거의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예. 어떻게 하면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이 상급 종합병원들에서 중환자실을 많이 비워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뭐 모자라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의 추세를 보면은 뭐 이번 주말 지나면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